여러분, 혹시 양배추 농사의 성패가 통이 커지는 후반부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수확량을 절반 가까이 손해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게요. 진짜 수확량을 결정하는 그 비밀의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양배추의 최종 무게, 그중에 70%는 과연 어느 시점에 결정될까요? 씨앗일 때? 아니면 속이 꽉 차오르는 마지막 결국에일까요?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이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 대부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점이 아닐 겁니다. 네, 정답은 정말 놀랍게도 바로 초기 생육 단계입니다. 통이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 작은 잎사귀들이 자라날 때 이미 전체 수확량의 70%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결승선에만 온통 신경을 썼지만 진짜 승부는 출발선에서 거의 끝이 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로운 관점을 제대로 파헤쳐보기 위해서 5가지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양배추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고 초기 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실전 지침과 위기 극복법, 그리고 놀라운 결과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농가분들 왜 수확 막바지에 그렇게 애를 써도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양배추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 바로 로제트기라는 시기입니다. 정식하고 나서 딱 3주에서 5주 사이. 바로 이때 겉잎의 개수와 두께가 결정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양배추가 담길 그릇의 크기를 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중에 속이 차는 결국이는 이미 만들어진 그릇에 내용물을 그냥 채우는 단계일 뿐이지 그릇 자체를 더 크게 만들 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초기 구조가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그 과학적인 이유를 통해 이 새로운 접근법이 얼마나 확실한지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양배추 성장은요, 딱 2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의 1단계는 말하자면 수확량을 담을 그릇, 즉 공장을 짓는 과정이에요. 잎의 수를 늘리고 두껍게 만들어서 최대한 큰 그릇을 설계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2단계는 뭐냐? 이미 지어진 공장에서 그냥 물건을 생산하는 거죠. 공장이 애초에 작게 지어졌으면 아무리 기계를 빡빡하게 돌려도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초기 단계가 정말 사소한 것들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육묘기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정식 후에 뿌리 내림이 늦어지거나 로제트기에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작은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작고 헐거운 통, 그리고 툭하면 물러지는 낮은 저장성으로 말입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은 초기 실패 요인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최상의 구조를 설계하면 완벽 가이드입니다. 육묘부터 수확까지 그냥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정말로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육묘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농도를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본엽이 한두 장 나왔을 때 아주 약하게 만배로 희석해서 세포 분열에 시동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잎이 2~3장으로 늘면 6,000배로 농도를 살짝 올려서 성장의 속도를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정식 5일 전 4,000배로 짱짱하게 만들어서 밭으로 나갈 강한 체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혹시 모종을 사서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꼭 하셔야 해요. 운반 과정에서 스트레스로 지친 뿌리에 영양분을 직접 공급해주는 응급처치 같은 거거든요. 심기 전에 4,000배 혼용액에 딱 10분만 담가주세요. 뿌리가 얼마나 빨리 자리 잡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밭 관리입니다. 이 표가 핵심 전략인데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뿌리 내리는 활착기부터 잎의 수를 늘리는 로제트기까지는 플러스와 골드를 함께 써서 구조, 즉 양배추 그릇의 크기를 최대로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옵니다. 결구가 시작되고 속을 채워야 할 때는 골드만 단독으로 쓰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 이제는 크기가 아니라 밀도랑 품질을 잡아야 하니까요. 이게 바로 명품 양배추를 만드는 마무리 비법입니다.
조화 전략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초중기에는 플러스와 골드를 함께 써서 양배추의 뼈대, 그릇 자체를 가능한 한 최대로 크게 설계하고요. 후기에는 골드 하나만 딱 써서 그 큰 그릇을 단단한 밀도로 꽉 채워 품질을 완성하는 것.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뼈대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단순히 수확량만 늘리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사실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병해로부터 우리 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는 거예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세포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양배추 세포 하나하나를 벽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주하는 그 벽돌 사이에 시멘트를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지은 집은 폭우가 쏟아져도 무너지지 않고 폭염 속에서도 끄떡없지 않겠어요? 양배추가 터지는 열과 현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방법은 양배추에게 미리 맞는 백신과도 같아요. 육묘기 때 저농도로 관리해주면 뿌리 활력이 좋아져서 모잘로병을 미리 막아주고요. 또 수확을 코앞에 둔 결구기에 골드 단용 처리를 하면 내부 조직이 치밀해져서 가장 큰 손실을 일으키는 속썩은병을 원천적으로 막아줍니다. 자, 이론은 이제 완벽하죠. 하지만 우리 농업은 뭐니 해도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실제로 농가 소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숫자로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수확량. 평균적으로 15%에서 많게는 25%까지 더 수확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밭 4동 농사 지으면 한 동은 그냥 공짜로 짓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수확량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품질은 그 이상으로 좋아져요. 경도가 25%나 올라간다는 건 속이 꽉 차서 거의 돌덩이처럼 단단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시장에서 더 좋은 값을 받는 걸 넘어서 유통하거나 저장할 때 버려지는 양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농가분들 가장 속상하게 만드는 그 숨겨진 손실을 막아줍니다. 바로 속썩음이랑 내부 갈변 현상이죠. 겉은 멀쩡한데 반으로 쫙 갈랐을 때 속이 썩어 있으면 정말 허무하잖아요. 이 방법은 그런 손실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서 출하하는 양배추 거의 전부를 최상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혜택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의 크기와 무게를 동시에 늘려주고 밀도와 경도를 높여서 저장 기간도 길어지게 하고요. 속썩음이나 터짐 같은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에도 잘 버티는 힘을 길러줍니다. 한마디로 뭐냐? 더 많이, 더 좋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농사 짓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올해도 늘 하던 대로 수학 막바지에 가서 결과를 바꾸려고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농사의 첫 단추, 바로 이 구조 설계부터 제대로 시작해서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겠습니까?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